보험사가 환자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보험사가 익명의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를 통해서인데요. 이런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최근 금융당국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니 보험사 스스로 통제책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셀프 처방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료자문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업계 스스로 의료자문 기준을 만들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적용된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은 보험업계가 만들고 금감원이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에 대한 내부 통제와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곳곳에 담겼습니다. 보험사가 자문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결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담겼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이나 시행령 감독 규정이 있으면은 행정청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반면 보험사가 이 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했고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단순 사실관계 착오 등으로 인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자문 결과에 대해선 사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제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보험사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도록 금융당국이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라 보험회사들끼리 합의해 만든 내용으로 오히려 이 기준을 벗어나 보험 이용자 이익을 주는 보험회사의 개별 행위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만든 이 문서에는 자문의사 이름을 공개하고 제도를 남용한 보험사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와 소비자단체의 요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실효성 낮은 대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서 연이어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보험사의 설명 의무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유사한 수준의 내용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효성 없는 때우기식 대책으로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소비자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공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보험사가 의뢰한 외부 의료자문은 8만 건에 달하고 익명의 의사에게 지급한 자문 수수료는 160억 원에 달합니다. 의료자문 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한 비율이 연간 기준 최대 79%에 달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명 의사 자문을 통해 10건 중 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